템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템플레이트라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태를 이제 템플레이트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흑인이나 백인들이 이걸 볼까요? 흑인이나 이제 백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사는 같이 살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미국인으로 흑인, 백인, 뭐 동양인도 있고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자기들끼리만 일단 살았을 때에 본인들에 대해서 흑인들은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백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겼지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본인들 생김새에 대한 템플레이트 형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쉽게 알아봐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 사람은 이제 보기가 참 어려웠을 때 여기 스미스라고 어제 소개를 받았는데 다음날 마이클을 데리고 왔는데 스미스나 마이클이나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미스였어? 마이클이에요? 그랬더니 이 스미스 아니야? 그랬더니 또 스미스한테 가서 얘가 마이클 아니야? 뭐 이렇게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그 백인들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템플레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흑인을 데리고 왔는데 흑인을 봤는데 다른 날 또 다른 흑인을 데려왔는데 어제 그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게 다 그렇습니다. 예.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인데 그들은 본인들끼리 딱 그게 템플레이트이 있으니까 구별을 본인들끼리 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동양인을 많이 못 봤을 때 동양인을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이제 조남구라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임경수가 와갖고서 했더니 얘가 조남구 아니야? 임경수를 데려더니 얘가 조남구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양인에 대한 템플레이트이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동양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에 대한 게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딱 생기게 되면 템플레이트라는 게 딱 생기게 되면은 백인을 보면은 백인의 전형적인 형태는 이러한데 얘는 되게 잘생겼네 라는 게 구별이 해요. 근데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얘가 잘생겼는지 아니면 제가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동양인을 봤을 때 얘가 예쁜 건지 얘가 미남인 건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냥 다 그게 그렇게 생겨 보이게 되는, 즉 전형적인 형태라고 하는 템플레이트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조금 확장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프랑스에 살았는데 그 프랑스에 살았던 이 청년이 대학교 다니면서 이탈리아계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 유독 자기들 가족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이제 굉장히 가족처럼 이제 생각을 이제 아주 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네가 프랑스에서 어느 지방에서 이제 이 포도밭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포도밭에서 수확된 거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본인 딸의 남자친구가 오니까 그 남자친구는 3년 동안 그 밭에서 난 와인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마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마시고 3년 동안 그 와인만 마셔 놓으니까 다른 지방의 와인을 마셨을 때는 이게 맛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향기나 그다음에 와인에서 가지고 있는 여운이나 와인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나 아니면은 색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잘 구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와인에 대한 전형적인 형태, 그 본인이 먹었던 와인에 대한 게 딱 템플레이트가 딱 박히게 되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좀 다른 것들을 금방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템플레이트는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어떤 그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저건 저렇지라고 생각하는 그 전형성,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템플레이트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근데 이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POP하고 이제 POD,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POP는 뭐냐면은 포인트 오브 페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유사점, 그러니까 인식의 유사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D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그러니까 차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페리티는 일종의 템플레이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 PO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POP하고 템플레이트를 좀 동일성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잡혀져 있을 때 다른 거를 보게 되면은 그게 차별점이 뭔지를 쉽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 1독서랑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이 POP와 템플레이트 한 세트 묶으시고 POD라는 거를 가지고 오늘 이 제 1독서와 복음 그리고 우리를 한번 이해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포인트 오브 페리티를 가지고 오늘 제 1독서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제 1독서가 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22장 1절부터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POP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POD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POP는 그냥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이제 이럴 거다라는 이게 전형적인 생각. 그리고 누구나 우리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의 PO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POP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일 때를 부르시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일종의 좀 이거는 이제 전형성이 신앙인들이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하느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래 이렇게 떠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전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평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POP는 굉장히 좀 저희가 생각하기 평이하다고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제1독서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차별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하느님 역시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 평범한 것의 이상의 POD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탄하는 모습을 오늘 22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 평이한 이 창세기 12장을 넘어서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POD,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디퍼런스, 차별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왜냐하면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거잖아요.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얻게 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뜻이라고 가진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읽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상황은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22장에 보면은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냥 좀 POD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의 괄목할 만한 하느님께 대한 순명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기에 대해 감탄하십니다. 이 전 감탄이라고 좀 뉘앙스를 느꼈는데요. 2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POD에 대한 하느님의 감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도 POD, 평범한 것에서 좀 약간 전형적인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갔을 때 POD, 차별점. 근데 우리도 POD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한번 다시 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POP하고 POD를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하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POP와 사람들의 POD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POP와 예수님의 POD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서 한번 보면은 우선 이제 9장
네,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9장 지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이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POP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POD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POP는 그냥 이 평이한 모습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가졌던 모습들이에요. 예언자는 이렇게 올 거고, 그다음에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고, 예언자나 율법학자나 이런 것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이 도드라진 사람들, 예언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POP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POP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태오복음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POD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네, 여기 이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된다. 안식일엔 좋은 일을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사람들의 POP, 이 유사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POD, 차별점을 두고 안식일에 대한 POD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좀 인식 규격에서 규격 밖으로 생각하게 하신 좀 자유로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POP와 POD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좋은 POP, 종교인들에 대한 좋은 POP가 있기도 하고 나쁜 POP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가장 큰 차별점 POD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보여줘야 되는 POD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 그게 우리의 POD가 되어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뭐 일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한다고 하지만 그냥 바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뭐 다 하느님 안에 있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생각에서 또다시 손을 잡고 성당에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의 굉장히 괄목할 만한, 우리에게 굉장히 뚜렷한 POD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와인 있고, 네, 아브라함의 뭐 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의 그 뚜렷한 우리의 POD가 되어야 되는, 차별점이 되어야 되는 기도의 한 종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봤더니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나와져 있는 정리하는 기도인데, 이거를 이제 한 몇 주간 한 다음에 이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매일 한번 이런 간추린 요 형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POD를 쌓아가는데 중요한, 하루라고 하는 전형적인 POP에서 굉장히 뚜렷할 만한 POD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재계약의 기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느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재계약의 기도라는 이름을 지은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느님께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게 뭐 낮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있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 당신 앞에 왔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이때는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거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는데 오늘 저에게 어떤 것이 기쁨의 원천이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 됐는지, 일단 나에게 힘이 되는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돌아보는 거,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그 원천이 뭐가 있었나, 기쁨의 원천과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려움의 원천은 무엇이 있나라는 거를 첫 번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러이러한 게 저한테 사실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이러한 게 저에게 굉장히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당신께서 이러한 선물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구체적인 선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기억을 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이제 두 번째를 하고 3번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받은 선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제 언행 자체를 봤더니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좀 톡톡 쏩니다. 예. 저는 제 스스로 그게 화통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화살을 많이 날리더군요. 예.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폐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겠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또 동시에 회개 은총 이제 청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제 돌아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주님 좀 죄송함이긴 합니다만은 도와주십시오라는 은총을 청하는 게 3번에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음 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요 기도는, 제 계약의 기도는 제가 봤더니 5주 동안에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인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뭐 다음 주를 맡기고 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1일 기도로 변형을 하시면은 다음 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작지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결심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좀 고요 속에 머물 필요가 있으십니다. 뭐 잠깐 1분이도 되고 30초가 됐든지 간에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과 담화한 뒤 기도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드리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 결심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마치시는 거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좀 해보게 됐는데요. 지난주 내내 이제 해보게 됐는데, 이때 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결심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요 속에 머물 때에 하느님을 좀 이렇게 좀 하나님 협존에 머무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 그 고요한 평화들이 이제 하루를 굉장히 잘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특별한 POD, 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이 되도록 한번 이 기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평범함에 대한 평범함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